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말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그 말꼬리를 붙잡힌 채 억울함을 꾹 삼켜야 하는 상황. 혹시 최근에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오랜 신뢰가 무너지고 관계가 틀어지는 일. 요즘 세상에 너무 흔한 일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그 말꼬리를 해명하느라 온종일 기운이 빠지고 그 사람과 끝없는 논쟁 속에 빠져 밤잠을 설치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말꼬리 잡는 사람 앞에서 감정을 앞세우고 흥분한 순간 우리는 이미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의 주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꼬리 잡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현명한 말하기의 기술. 3가지. 이건 단순히 말 잘하는 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과 관계, 그리고 평판을 지키기 위한 삶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경기도 시흥에 사는 이정은 씨의 사연으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정은 씨는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일하는 35살 직장인입니다. 업무 능력도 좋고 성격도 원만한 편이라 팀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의 중에 사소한 의견을 냈다가 정대성 과장이라는 상사에게 말꼬리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말은 팀 전체가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정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황했고 해명하려 했지만 정대성 과장은 계속해서 단어 하나하나를 끄집어내 그녀의 말 속에 숨은 비난을 읽겠다는 듯 몰아붙였습니다. 그날 이후 정은 씨는 회의에서 말수가 줄었고 자신의 말이 어떻게 들릴까 늘 눈치를 보며 자신감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상황은 회사 내에서 말을 잘못하는 직원이라는 낙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정은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냥 말꼬리를 잡힌 것뿐인데 왜 이렇게 무너지는 거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꼬리 잡는 사람의 본질은 말이 아니라 권력과 지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대의 말에서 하나의 표현, 하나의 단어, 하나의 어조를 끄집어내 그걸 비틀고 해석하고 마침내는 상대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과 말로 이기려 해봤자 절대 이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말꼬리 잡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면서 감정을 지키고 관계를 지혜롭게 정리하는 말 잘하는 사람들의 3가지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반복하지 않고 받아넘기는 대화법. 둘째, 상대의 논리를 자신에게 되묻는 대화법. 셋째, 단호하지만 예의 있는 거절의 말투. 이 3가지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마음속에 꼭 장착해야 할 말의 방패이자 검입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아마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왜 진작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까? 이제라도 배워서 정말 다행이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 이제는 누군가가 말꼬리를 잡고 여러분을 흔들 때 그 순간을 스스로의 지혜로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대처법, 감정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말을 반복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받아넘기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기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처법은 말꼬리 잡는 사람 앞에서 말을 반복하지 않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부드럽게 받아넘기는 방법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여러분의 자존감과 체면을 지키는 방어 기술입니다. 그럼 왜 말을 반복하면 안 될까요? 말꼬리를 잡는 사람은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걸고 넘어지기 위해 듣습니다. 그 말에 다시 해명하거나 정확히 설명하려 들면 들수록 그들은 거기서 또 다른 해석을 만들어내며 논쟁을 더 복잡하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대응은 딱 한 번만 말하고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조태현 씨는 말꼬리 잡는 상사와의 관계로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태연 씨는 성격이 꼼꼼하고 업무에 책임감도 강했지만 상사는 언제나 그의 보고 내용 중 사소한 단어나 표현을 문제 삼아 다시 설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진행이 순조롭습니다. 라는 보고에 순조롭다는 건 기준이 뭡니까? 그 순조로움은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태연 씨는 당황해서 제가 말한 순조롭다는 건 일정과 예산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다시 설명했고, 그러면 또 계획대로라는 말도 애매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끝없는 말꼬리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태연 씨는 회의 후에도 메일로 다시 정리하고 보고서를 두세 번씩 수정하며 과도한 감정 소모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그는 상담사의 조언을 듣고 하나의 방법을 실천하게 됩니다. 바로 말을 반복하지 않는 훈련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보고를 마친 뒤 질문이 들어오면 간단히 요약해서 한 번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해당 내용은 서면에 정리해 두었으니 추후에 참고하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또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은 별도로 자료화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논쟁을 확장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말이 왜곡되지 않게 기회를 차단하는 하나의 단호한 방어입니다. 말꼬리를 잡는 사람에게 흥분하거나 자꾸 해명하고 설명하려는 순간 그들은 더 큰 틈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파고듭니다. 하지만 한 번만 정중하게 말하고 그 다음은 반복하지 않는 태도는 상대에게 다음 메시지를 줍니다. 나는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내 말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투입니다. 말투가 짜증이나 짙은 감정이 섞이면 상대는 오히려 그 감정을 문제 삼습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아까는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그래서 말은 단호하게 하되 톤은 항상 부드럽게 유지해야 합니다. 제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보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의도였습니다. 그 외의 해석은 제가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편이 상대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언어는 번뇌를 만들고 침묵은 지혜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침묵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말은 하되 단 한 번만, 그리고 그 말이 정중하면서도 경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말꼬리를 잡히는 순간 계속 해명하며 말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상대가 만든 프레임 안에서 괜히 죄책감을 느끼고 말을 바꾸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는 말 한마디에도
단호하고 고요한 중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말을 한 번만 하고 감정 없이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말꼬리를 잡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첫 번째 기술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기술, 상대의 말 속 논리를 그대로 자신에게 되묻는 거울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처법은 상대의 말을 감정적으로 받아치지 않고 그 말의 논리를 거울처럼 되비춰주는 말하기입니다. 이 기술은 말꼬리 잡는 사람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무너지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말꼬리를 잡는 사람의 말은 처음에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감정과 의도가 섞여 있어서 흐름이 일관되지 않고 자기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에 휘둘리느라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자신이 공격당하고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죠. 서울 중랑구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유선우 씨는 말꼬리를 잘 잡는 학부모로 인해 한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선우 씨는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위해 학생들의 태도와 성적을 종합평가하던 중 한 학생에게 책임감이 다소 부족한 편이라는 객관적 표현을 적었습니다. 그러자 해당 학생의 부모는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건 아이의 인성을 비하한 거 아닌가요? 라며 격하게 항의했습니다. 선우 씨는 그 말이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며 수업 참여도와 과제 제출 비율에 근거한 사실에 기반한 표현이라고 설명했지만 학부모는 계속해서 책임감이라는 단어의 기준이 뭔가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조목조목 말해주세요. 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선우 씨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전 상담 연수에서 배운 한 가지 기술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그 말을 되묻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학부모님 말씀처럼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혹시 모호하게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님이 생각하시는 책임감의 정의는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어떤 단어가 학생의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말에 상대는 순간 멈칫했고 자신의 말이 단순히 감정에 치우쳐 있었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상담은 예상보다 훨씬 부드럽게 끝났습니다. 이처럼 상대가 논리로 무장한 척 여러분을 몰아붙일 때는 그 논리를 거울처럼 반사시켜야 합니다. 그 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 말의 근거를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상대는 자신이 던진 말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이 기술이 강력한 이유는 공격적으로 들리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허술한 논리와 감정적 동기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말의 내용보다 말의 톤입니다. 말꼬리를 잡는 사람은 여러분이 예민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봐라, 역시 감정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더 말해야 한다. 는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틈을 주지 않으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침착한 어조와 조용한 말투로 되묻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건 공격이 아닙니다. 이건 나를 지키는 말의 방패입니다. 불교에서는 거울처럼 보는 마음이 지혜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그 거울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이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말도 거울처럼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이 정말 타당한지, 정말 필요한 말인지 스스로에게 묻도록 만드는 힘. 그게 말꼬리 잡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꺼내야 할 두 번째 무기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기술. 말을 끊는 기술이자 관계를 정리하는 기술. 단호하지만 예의 있는 거절의 말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대처법은 바로 단호하지만 예의 있는 거절의 말투입니다. 말꼬리 잡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점은 그들과의 대화가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작된 논쟁이 두 마디, 세 마디로 이어지고 결국은 내가 말한 내용보다 내가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 해명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손상되는 건 여러분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소모는 결국 여러분의 에너지, 그리고 삶의 방향성까지 흔들리게 만들죠. 서울 노원구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한서영 씨는 프로젝트를 함께하던 동료와의 대화 속에서 이런 문제를 자주 겪었습니다. 그 동료는 말의 핵심은 듣지 않고 언제나 말 끝의 뉘앙스, 표현의 선택, 어조의 변화를 문제 삼았습니다. 서영 씨가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면 조금이라뇨? 그 말은 지금 제가 다 잘못했다는 건가요? 필요해요라는 말도 강요하는 말 아닌가요? 처음엔 그런 반응에 놀란 서영 씨는 해명하기 바빴습니다. 그런 뜻 아니었고요. 그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였어요. 강요가 아니라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해명은 오히려 상대에게 더 많은 꼬투리를 주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은 서영 씨 혼자 기운이 빠져나가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상담사와의 대화를 통해 단 한마디를 배웠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저의 표현이 부족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말에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내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점. 둘째,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지만 더 이상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의지. 셋째, 이제는 대화를 끝내겠다는 명확한 선. 그날 이후 서영 씨는 대화 속에서 반복되지 않는 해명과 깔끔한 마무리 멘트를 구사하며 상대에게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엔 당황하고 불편해했지만 결국은 서영 씨에게 더 이상 말꼬리를 잡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꼬리를 잡는 사람에게는 적당한 선에서 대화를 끊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은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자리를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예의 있게 하지만 단단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선문답이라는 독특한 방식의 대화법이 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물어도 돌려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단답형으로 끝내는 방식. 왜일까요? 모든 질문에 답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에 대답하는 사람은 언제나 말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침묵하거나 이 이상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말의 주도권을 스스로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가 말꼬리를 잡고
끝없이 몰아붙일 때 이런 식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설명이 오히려 오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쯤에서 멈추겠습니다. 혹은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지만 그 이상의 해명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은 공격도 아니고 도망도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상대의 말 안에서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말의 흐름을 통제하는 대화의 주인이 됩니다. 그때부터 상대는 말로 조종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을 조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말꼬리 잡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멈추게 하는 가장 강력한 기술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기술을 통해 말이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감정을 지킬 수 있도록 말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며 말 잘하는 사람이 결국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세 가지 대처법. 첫째, 말을 반복하지 않고 부드럽게 선을 긋는 말하기. 둘째, 상대의 말을 거울처럼 되묻는 반사형 대화법. 셋째, 단호하지만 예의를 지키는 거절의 말투.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말의 기술을 넘어서 여러분의 감정과 자존감, 그리고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지켜내는 심리적 방패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며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진짜 내가 이득을 볼 수 있을까? 현실에서는 결국 말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현실에서는 말 많고 소리 크고 기세 좋은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기적 승리일 뿐입니다. 진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말의 주인이 되는 사람, 즉 말에 끌려가지 않고 말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홍보대 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오상훈 대표는 20명 남짓한 직원들과 다양한 기업을 상대하며 말로 먹고 사는 일을 합니다. 그는 신입 직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많이 하려 하지 마라. 말을 줄이고 상대의 말을 잘 들으면 이미 절반은 이긴 거다. 그의 말은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초창기 그 역시 많은 클라이언트 앞에서 말로 설득하려다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특히 까다롭고 말꼬리를 잡는 고객들 앞에서는 해명하다가 말이 꼬이고 의도하지 않은 말실수가 계약 실패로 이어진 적도 있었죠. 그러다 그는 자신의 말투와 방식을 바꿨습니다. 첫째, 절대 말을 반복하지 않고 핵심만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둘째, 질문을 받으면 바로 해명하지 않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라며 상대의 의도를 되묻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셋째, 더 이상 대화가 생산적이지 않다고 느껴지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이상 대화를 이어가는 건 우리 모두에게 소모적일 수 있으니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그 결과 기세 좋은 사람들은 처음엔 당황하지만 결국 오상훈 대표의 태도에 존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년 고객 이탈률이 업계 평균보다 낮았고 거래의 지속성과 신뢰도도 확연히 높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 오늘 방송의 핵심입니다. 말꼬리 잡는 사람에게 화내고 흥분하고
끝까지 해명하려 하는 사람은 결국 말에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말로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고 필요한 만큼만 대화하며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말의 흐름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감정적으로 흥분한 채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경험. 그 후 얼마나 속상하고 무력감을 느끼셨나요? 이제는 그런 순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어떠한 말도 진실이 아니면 침묵이 더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때론 단 한마디가 나를 지키고 상대의 공격을 막으며 관계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를 감정 없이 단호하게 그리고 예의를 담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말꼬리 잡는 사람의 심리 구조를 살펴보고 우리는 왜 그런 사람 앞에서 감정적으로 무너지는지 그 근본 원인에 대해 깊이 있게 탐색해 보겠습니다. 말꼬리 잡는 사람에게 우리가 유난히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말이 논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표현이 실제로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말실수를 했다고 자책하거나 내가 말을 제대로 못해서 생긴 일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의도입니다. 말꼬리를 잡는 사람의 심리 깊은 곳에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말이라는 무기를 이용해 상대의 길을 꺾고 자신이 우위에 서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절대로 여러분의 말을 제대로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말 속에서 흠을 찾아내 논쟁을 주도하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은 어떤 말도 자유롭게 하면서 상대의 말에는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쉽게 상처받는 척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정나연 씨는 직장 내 한 동료에게 오랫동안 말꼬리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회의에서 조심스럽게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동료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건 확신이 없는 거네요? 그럼 못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라며 계속 파고들었죠. 그 순간부터 나연 씨는 무력해졌고 말 한마디에도 긴장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자신을 탓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동료의 말에는 진심을 왜곡하고 꼬투리를 잡는 의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언어적 지배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논쟁을 통해 상대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자신의 우월감을 유지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사람과의 대화가 끝나고 나면 항상 허탈함을 느끼고 기운이 빠진다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심리적 착취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들에게 쉽게 끌려갈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오해받는 것을 심리적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오해는 관계를 깨뜨릴 수 있고 나의 평판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해명하고 더 정확히 말하게 만들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말꼬리 잡는 사람이 파고드는 틈입니다. 여러분이 그게 아니고요.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라고 해명하는 순간 그들은 이미 한 발 앞서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침묵은 오해를 피하게 하진 못하지만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때론 그들의 말을 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해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여러분의 진심은 행동으로도 충분히 전해집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말꼬리 잡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그들이 나보다 똑똑하거나 논리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관계를 잃을까봐, 오해받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지켜야 할 건 그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오해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는 건 가짜일 뿐이다. 말꼬리 잡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말로 지켜야 할 건 상대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중심입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며 말 잘하는 사람이 결국 어떤 삶의 이득을 누리게 되는지 그 마무리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러분 마음에 잘 담기셨나요? 말꼬리 잡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한 3가지 말하기 기술과 그 심리적 배경까지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엔 이런 말이 스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그때 그렇게 말했더라면 괜히 해명하지 말걸. 이제라도 이런 방법을 안 게 다행이다. 맞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이란 참으로 미묘한 도구입니다.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고 어떤 말은 관계를 망치고 심지어는 스스로를 갉아먹게도 하죠. 그렇기에 이제는 말을 감정의 도구가 아니라 지혜의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린 3가지 말하기 방법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번만 말하고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감정에 끌려 말이 길어지면 그 안에서 왜곡과 오해가 싹트기 마련입니다. 한 번만 정확하게, 정중하게 말하고 더 이상의 해명은 정중히 거절하세요. 둘째, 상대의 말을 거울처럼 되묻기. 상대의 논리를 고스란히 다시 돌려주면 그 말의 허점을 스스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 말의 책임은 당신이 아니라 상대가 지게 하세요. 셋째, 단호하지만 예의 있는 거절. 대화가 소모적으로 느껴질 때 예의를 갖추어 이쯤에서 대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 3가지는 화려한 언변도 특별한 재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감정에 중심을 세우고 말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말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을 지킬 수도 있고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을 상대에게 넘기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말의 방향을 쥐고 관계의 흐름을 이끌어 가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말로 인해 상처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다시 말로 대응하다 보면 끝없는 소모전이 이어질 뿐이죠. 이제는 그 말의 전장에 더 이상 뛰어들지 마세요. 말을 선택하고 감정을 다스리고 침착한 한마디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 잘하는 사람이 얻는 가장 큰 이득입니다. 감정은 지키고 관계는 정리하며 자존감은 올라가는 삶. 그 삶은 말꼬리 잡는 사람에게 한두 번 멋지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내 말을 내가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방송 마무리하며 이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말이 곧 사람이다. 말은 여러분의 성격이고 여러분의 품격이며 여러분의 내면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말에 휘둘리지 말고 말을 도구로 삼아 지혜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을 살릴 수도 여러분 스스로를 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지혜와 평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말 한마디로 상처를 덜어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방송에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공감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관계와 마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